이번 시간은 듣기 제2부분 서술형 지문으로 주제는 논설문, 네 생각을 말해봐 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보기 파악은 기본입니다. 듣기 시험에서 먼저 보기를 꼼꼼하게 살피는 것은 이제 기본입니다. 습관적으로 보기에 눈을 돌리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논설문 지문은요,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논설문으로 된 지문은 화자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화자의 중심 생각은 첫 문장에 주장하는 말을 작성하고 이어서 그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거나 혹은 화자의 생각을 차례로 나열한 후에 마지막에 생각을 정리하면서 핵심 주장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속담, 관용어 표현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문 지문과 마찬가지로 필수 어휘에 포함되지 않은 전문 용어가 주제나 핵심 표현으로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주제에 대하여 전제 혹은 근거로 속담이나 성어, 관용어 표현을 이용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앞 혹은 뒤에 이론을 설명하는 내용이 반드시 언급되기 때문에 지문의 전체 내용과 주제를 의견을 파악하는 데 더 집중하시면 되지, 굳이 여러분들 속담이나 성어, 관용어를 모른다고 해서 들리게 되면 어렵다 포기하실 이유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꼭 항상 속담이나 성어, 관용어는 이 앞뒤쪽에 설명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예문 보니까 질문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 논설문 같은 경우는 说话人, 화자는 怎样, 어떻게 위 라오반, 사장님과沟通다, 소통하는가 라고 나왔어요. A번 知说细节, 오직 세부사항만 말한다. B번에 主动报告, 주동적으로 보고한다. C번에 라오반 가오싱시, 사장님이 기분 좋을 때 짜이沟通, 다시 소통한다. D번에 主要通过邮件沟通, 주요 이메일을 통해서 소통한다 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줄을 보니까 여러분들 自以为, 스스로 착각한대요. 어떻게 착각하냐면 将在外, 장군이 전장에 나가면 军命有所不受, 왕의 명령을 받들지 않아도 된다라고 착각한대요. 여러분, 이걸 현실로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장군을 대입한 게 뭐가 되냐면 직원이 되는 거고요. 임금에 해당하는 게 여러분들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대입해보면 직원이 사장님이 안 보인다. 그럴 경우 직원이 사장님이 시킨 일을 안 해도 된다. 혹은 사장님에게 보고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착각을 하면서 부장 이시의 공조 시지의 일에 대한 세부사항을 가오줄 라오반, 사장님에게 알리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어려운 내용이 표현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 표현을 모른다고 해도 뒤에 바로 여러분들 뭐라고 설명이 나오냐면 일에 대한 몇몇의 세부사항을 가오줄 라오반, 사장님께 알리지 않는다라면서 보충 설명 내용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내용을 몰라도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우실 필요는 없어요. 쪼양쪼, 이렇게 되면 후이실 라오반 신이 사장님의 마음으로 하여금 다시 놓이지 않게 만듭니다. 지혜고 결과적으로 사장님은 장창, 늘, 주동다,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당신에게 신우의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반을 오히려 껑마판, 더 귀찮을 뿐입니다. 我的做法是, 저의 방법은 凡事, 모든 일을 또 전부 다 主动, 적극적으로 向老板报告, 사장님에게 보고합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A, B, C, D 중에 언급된 게 여러분 몇 번이에요? 정답이 B번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어려운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모르셨어도 뒤에 여러분 대놓고 정답이 쉽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지문과 같이 금방 이해하기 어려운 속담이 나와도 뒤에 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글의 문맥과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신다면 정답을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또한 이와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속담의 의미를 알면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정답을 찾는 결정적인 요소는 될 수 없다라는 점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논설문 지문의 질문형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什么什么是怎么做, 뭐뭐 할 때 어떻게 하는가. 什么什么会怎样处理, 어떻게 처리하는가. 这段话, 이 글에서 主要谈什么, 주요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这段话中, 이 글 중에서 什么什么是什么,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하고자 하는,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 화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사람의 생각을 묻는 이런 질문의 유형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제짜리네요. 한 지문의 문제가 2개 딸려 있고요. 보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시에 간시의 신, 감사의 편지를 쓴다. B번에 电话询问原因, 전화로 원인을 질문한다. C번에 应聘, 지원한다. 기타 부문, 다른 부서에 지원한다. D번에 思考, 생각해본다. 自己的缺点, 자신의 단점을 생각해본다. 자, 이번에 A번 保留, 보유해두다, 남겨두다. B번에 重新查阅, 다시 열람하다, 다시 본다.
10번에 토이 돌려준다. 게이 지우줄저 구직자에게 돌려준다. D번에 토이지에 추천한다. 게이 기타 공스 다른 회사에 추천한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무엇이 정답될지 여러분들 잘 듣고 오겠습니다. 例题第1到第2题。有些求职者在接到自己没有被录用的通知书时，也会给公司写一封感谢信，感谢公司为他提供了笔试或面试的机会，使他获得了求职经验。这一方面体现了求职者的礼貌，另一方面也是给自己的未来创造机会，表明自己依然有到该公司就业的诚意。很多公司会保留这些应聘者的简历，当他们再需要人才时，那些写过感谢信的人会首先进入他们的视野。1. 根据这段话，接到自己没有被录用的通知书，应该怎么做？2. 公司会怎样处理这些求职者的简历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나요? 예제 1번, 2번에 관련된 지문이요.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굳이 여러분 문제 풀 때 정답을 맞추기가 어렵지 않았던 것은 지문은 어려울 수 있어도 문제가 어렵진 않았어요. 왜? 정답이 정확하게 들렸거든요. 1번 같은 경우 여러분 A, B, C, D 중에서 들린 게 시에 간시에 신 얘가 2번 들렸거든요. 근데 이 외에 다른 내용이 들린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A번입니다. 자, 2번에 A, B, C, D에서도 마찬가지예요. B, C, D가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A번, 빠오리오 얘만 한 번 언급됐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A번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논설문을 풀 때도 가장 중요한 거 보기를 미리 파악하고 보기의 병음과 지문의 병음이 일치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바로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문이 다 끝날 때까지 질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여러분들 놓치게 되는 문제도 많고 혹은 기억하지 못하여 문제를 못 푸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보기를 미리 파악해 두었다가 보기의 병음과 듣기 지문의 병음이 일치하는 게 있다면 바로바로 미리 체크해 두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듣기 대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시 지우주저 어떤 구직자가 在接到 받았을 때自己 자신이 没有被录用的通知书是 통지서 합격되지 않았다는 통지서를 받았을 때에 也会给公司 회사에 写一封感谢信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라고 언급했으니까 정답은 1번의 A번이 확실하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었고요. 자, 또 여러분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니까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왔냐면 很多公司 많은 회사에서는 会保留 남겨두었다가 这些应聘者的简历 이러한 지원자의 이력서를 남겨두었다가 라고 표현하면서 이번에 A번에 관련된 내용이 100% 빠오리가 똑같은 단어가 언급됐구나라는 걸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자, 질문도 여러분 그럼 틀림이 없을 거예요. 관련 질문이었을 겁니다. 건지这段话 글을 근거로 接到 받았을 때 自己没有被录用的通知书是 자신이 합격하지 못했다는 통지서를 받았을 때에 应该怎么做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시에 간시에 신 감사의 편지를 써야 한다. 그죠? 공스 회사는 会怎样处理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러한 구직자의 지엔리 이력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어떻게 처리한다? 빠오리오 남겨둔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이번에 A번이 정답이구나. 질문 여러분 꼭 들어볼 필요가 없이 질문에 예외적이거나 뜻밖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여러분 관련 표현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듣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기를 잘 파악해 두었다가 순서대로 여러분 같은 병음을 잘 찾고 정답을 명확하게 표시하시면 문제 푸시기 쉬울 거라 예상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예제를 한번 풀어봤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전략들을 참고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보기를 파악한다. 논설문은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순서대로 잘 기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속단, 관용어 표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보기를 미리 파악해서 듣기 지문과 일치하는 게 있다면 미리 체크해 두시는 거 잊지 마시면서 실전 문제에 대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